우리가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오셨습니다. 뉴스픽 시간이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도 근데 저렇게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있나요? 예, 요즘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또 유행이에요? 예. 와, 이거 한 30년 전에 내가 유행시키던 건데. 원래 다시 돌고 도는 거라서. 그렇군요. 30년 전에 저거 뭐라 그래? 조끼라 그래요? 저는 혹시 집에 구석에 있으면 좀 꺼내서 입어보시기 바랍니다. 50대 이상 분들. 자,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요. 첫 번째, 박지원 게이트냐, 논점 흐리는 물타기냐.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내용이죠?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조성은 씨가 이제 관련 보도 이전에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과 관련해서인데요.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하는 의혹이 불거졌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 씨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박 원장 특유의 노예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또 뭐 국정원장이 정치 낭인인 젊은 여성과 식사할 만큼 한가롭냐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캠프는 일단 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침묵과 책임 떠넘기기, 물타기로는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다.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낼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,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만났던 것은 어떤 것이냐. 뭐 당시에도 조선일보와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. 뭐 책임자가 비밀회동을 아니었냐.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그 조성은 씨, 뭐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자기 힘을 밝히면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, 네. 제보자가. 그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번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을 미리 모의했느냐, 기획했느냐, 네. 이게 말하자면 야당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예. 이게 뭐 사실은 논점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, 물타기냐,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말하던 조성은 씨가 예. 주말에 SBS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. 예.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전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졌긴 합니다만은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. 뭐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5분짜리 이 SBS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풀 영상 중간에는 또 이게 있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예. 야,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조성은 씨는 그냥 전혀 박지원 원장은 윤석열 씨나 이런 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예. 자기가 아예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 봐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했었었는데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뉴스버스가 사고 쳐서 사실은 9월 1일 나가게 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. 지금 만약에 SBS 뉴스가 맞다면 박지원 원장하고 조금 상이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모의를 했느냐 이런 관련 질문이었는데 그게 네.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네.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. 뭐 오늘이나 뭐 추가적인 오늘 인터뷰도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양쪽 다 뭐 여권 야권 양쪽 다 지금 이 업화에서 좀 자유롭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야, 이게 물타기냐 아니면은 박지원 게이트냐? 사실 박지원 원장은 제가 저축은행 사건을 제가 맡아서 4년 동안 했는데 그 무죄 받았던 사건. 그래서 친분이 있어요. 근데 재판할 때는 식사를 몇 번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요즘에 만나자 그랬는데 서로 바빠갖고 만납시다 말만 하고 못 만났는데 조성은 씨 만난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만나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. 자, 어쨌든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 원장님이 정말 무슨 관계였는지 상황이 있었는지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죠. 본말이 전도되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얘기도 있습니다. 미니 총선급 대선의 날 내년 3월 9일이 지금 대선의 날이기도 하고 미니 총선도 치러진 날이죠.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. 자,
뭐 지금 국회의원 공석이 예상되는 곳이 최대 6곳 정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예. 네.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냐 이게 주목이 네. 되고 있습니다. 일단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네. 거취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. 그렇죠. 당 지도부 차원에서 서른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던 것도 만류를 했던 상황인데 추가적인 사퇴가 나오면 또 이제 원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이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청주 상당 지역구인데 재보선이 예정이 돼 있고요. 네.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규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1심 당선 무효형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후보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대선 치러지면서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네. 황교안 전 대표도 거론이 됩니다. 서초 갑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도 거론이 됩니다.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뭐 사퇴 쪽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긴 한데 네.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문제인 것 같기도 하죠.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배수진을 쳤는데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에서 예. 전국 대의원 숫자로 이재명 후보가 54.13%, 그다음에 뭐 이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강.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23.37%였는데 권리당원까지 다 계산해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보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58%인가요? 이렇게 어쨌든 50% 넘은 수준에서 지금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 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 돼버렸어요. 게다가 강원 경선 투표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물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50%도 안 넘은 걸로 지금 나오나요, 계산이?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의 투표율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도 볼 수는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. 근데 그렇다고 또 의원직 사퇴 안 하면 또 말한 게 좀 무색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볼까요? 일단 다음 주제도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. 네. TK 대구 경북에서 이 지사가 51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, 51.12%고요. 네, 네. 강원에서 55.4%입니다. 아, 강원에서 높군요. 제가 예. 잘 알고 있었는데. 근데 네. 사실 대구 경북이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 고향. 때문에 사실 60%까지도 바랬었습니다.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사퇴까지 하면서 사퇴 의사까지 밝히면서 배수진을 쳤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는 평가는 나오고는 아, 있습니다. 그래요? 예, 27.98%까지 오르면서 네.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쐐기를 아직 이재명 지사가 쐐기를 박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차 슈퍼위크 끝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도 대세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본선에서 올라갔을 때 경쟁력이 필요한데 현재 뭐 여론조사 등에서 20% 후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령대로는 20대, 지역으로는 서울이 좀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20대 여성에 같은 대해서도 경우에는 별로 안 좋고. 욕설 논란도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거는 부동산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극복이 잘 될까요?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네요. 네,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고요. 오늘 우리 여의도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그 뉴스 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.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.